국산차도 디엔다 교환하려고 하면 최소 비용이 100만 원 넘게 나오고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넘죠. 그 200 싸게 산 게 넘어간 거죠. 날아간 거. 싸게 산 게 아니고. 싸게 산 게 알게 된 거죠. 또 이거 지금 차주님 이거 창문 안 내려가죠? 네, 지금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 것도 알고 샀어요? 어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문 열어보고 트렁크 열어보고 선루프 다 해봤는데 창문이 조금 상태가 이상해. 스위치가 약간 처음부터 안 됐네. 네, 상태가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수출 보낼 목적이어서 조금 방치를 해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기계라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해달라니까 해줬어요? 네, 수리를 해줬어? 됐어. 그래갖고 잘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돼요? 수리한 가스 이렇게 수리해준 지 얼마 됐어요? 그날 바로 해줬어요. 아, 해줬네. 네. 그럼 이제 11월달에 샀으니까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죠? 이 증상이 뭐냐면요, 시동 걸고 지금 창문이 이게 이렇게 내려도 안 내려갑니다. 조속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운전후 창문이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요 스위치가 요것만 안 될 경우, 근데 지금 보면 내가 테스트 해본 결과 여기 이런 건 다 돼요. 사이드미러 되고 뒤에 다 되는데 요것만 안 된다는 거는 요 스위치가 나갔던가, 아니면은 이 유리를 오르고 내리게 해주는 이 유리 모터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유리 기아, 그러니까 올려주는 내려주는 그 기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게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인지방편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또 이제 차가 연식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말했죠. 이 차에 부품이 없어요. 이 메인 스위치가 전국에 재고 뭐 한두 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유리 모다도 재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유리 시키면 하루 이틀 2, 3일 걸리고, 전국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만 있으면 이 차를 수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1, 2년 뒤면 진짜 이 유리 스위치나 유리 모다가 전국 재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유리를 못 내린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이거 뭐 내가 조금만 타다 말 건데 그냥 좀 싸니까 사면 안 된다는 게 현대기아차는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문제인데, 현대기아차가 보통 오래된 차들, 요새 신차들도 신차 부품이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잘 몰라. 들어갔어요. 들었어요? 네. 디오트 많이 올렸거든요. 새 차인데 지금 부품이 안 나와요. 요거 차주님 또 좋다 이거. 자동. 요거 돼 있잖아요. 아, 네. 요것도 나중에 부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없이 그냥 여기에 곡괭이를 대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계속 내려가요. 옵션이 좋은 차들은 오래된 차일수록 부품이 없고 이런 거 얼마 안 해요. 부품이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국산차는, 현대차는. 근데 중요한 건 부품이 잘 없다. 나중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된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들, 소렌토 MQ4, 카니발, 펠리세이드, 지금 현재 새 차로 나오는 차들이 부품도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오래된 차들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든다고요. YF 소나타 이런 차들도 지금 부품이 한두 개씩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 현기차 사시는 분들은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기차 말고 사실 쉐보레, 같은 연식에 이런 쉐보레가 있거든요. 크루즈, 이것도 2012년 때 된데 저런 거 부품이 다 있어요. 차라리 오래된 차를 이제 10년 이상 된 좀 싼 중고차를 첫 차를 한다고 하면 저는 현기차보다 차라리 쉐보레나 르노나 그걸 사라고 해요. 부품이 있으니까. 네. 옛날 차들 뭐 라세티, 네. 말리부도 뭐 구형, 네. 10년 넘은 차들 있잖아요. 네. 네. 차들은 그래도 부품 구하려면 다 구해요? 아니면 몇 개는 없어요? 안 나와요?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차들 부품은 다 나옵니다. 일단 거의 다 있는데 다 구할 수 있네요, 말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물어볼게요. 네. 오래된 차들, 10년 넘은 차들 있잖아요. 뭐 SM3나 SM5 10년 넘은 차들. 네. 그런 차들 부품을 구하려면 웬만하면 다 구해요? 아직 단종된 건 없이 잘 나와요? 그래서 단종은 되는 건 되는데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아, 그러니까 거의 다 구하긴 구하죠. 아니, 거의 다는 아니고 카바 말이 파드 말이는 힘들고 어떤 거 힘들다고? 실내 안에 카바 같은 거는 아, 실내 거 말고, 그러니까 외부 같은 거는 외부 같은 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스위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거의 다 구할 수 있네요. 스위치는 내부는 좀 힘들 거예요. 스위치 이런 건 안 되는데 외관 같은 거는 라이트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10년 넘은 차들, 렉스턴이나 뭐 액티어냐 이런 차들도 부품 같은 거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많지. 아, 안 나온 것도 많네. 네. 이제 아예 단종된 것도 있죠. 네,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비싸게 납니다. 그래도 일단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또 팁도 하나 있고요. 현기차가 반성해야 됩니다. 국산차인데 부품을 안 만들어내니까. 요 i40도 사실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열받죠. 사고 나니까 열받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욕 태백에 해놨습니다. 우리 신호정비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차주님 이거 외관 볼 때 외관 보고 사줬다고 했는데 네. 뭐 도색 이런 뭐 찌그러진 것도 그냥 알고 사줬잖아요. 네. 자기가 뭐 보니까 좀 어차피 첫 차기도 한데 좀 싼 거에 메리트를 느끼고 그냥 산 것 같은데 이런 거 한 판 도색하는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몇십만 원 나가지 않을까? 상상해봤죠? 네. 몇십만 원 대충 때려잡아 봅시다. 몇십만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은 40. 40. 잘 올라가죠. 적게 나오면 한 2, 30. 아, 네. 정확합니다. 맞아요. 아.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한판 도색하면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들, 상사차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자분들은 뭐 15만 원 이하로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야매까지는 아니지만 좀 싸게 수리하는 방법이고 싸게. 일반적인 저희 같은 보험 수리 전문 공장에서 보험 견적으로 하면 한 판에 국산차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차주님 보십시오. 200만 원 싸게 샀다 했죠. 네. 요거 한 판 한다 하면 40만 원. 40만 원. 요거 한 판 또 한다 하면 40만 원. 좋다. 싸게 할게요. 한 판에 30만 원 할게요.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라이트 새거 이거 한 5, 60만 원 하거든요. 요 세 개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그럼 200만 원 싸게 샀다 했죠. 거기다가 누유. 그것도 누유도 제가 봤을 땐 최소 50만 원에서 100이거든요. 100 잡을게요. 100 잘못 사고 벌써 200 끝났어요. 싸게 산 거. 그리고 요거는 차주님이 긁었다 했고. 나 이거 없어요. 요거는 인정. 오케이. 그다음에 요 제일 심한 이제 녹슨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아까 제가 차주님하고 영상 껐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녹이 심하게 쓸었어요. 이미 녹이 보이는데 이거 갈아내면 녹이 엄청 심할 겁니다. 문짝은 단순히 볼트만 4개만 떼면 돼요. 문짝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차 살 때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볼트 이거 1개, 2개, 3개, 4개 볼트 4개만 풀면 쏙 빠져요. 요거 휀다도 딱 보면 분리가 돼 있죠. 네. 요것도 볼트 몇 개 풀면 빠져요. 본네트도 볼트 4개 풀면 딱 빠져요. 트렁크도 볼트 4개 풀면 빠져요. 빼고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교환하면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는 부품값 포함해서 문짝 하나 교환한다면 막 9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교환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단순히 교환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뒤 휀다는 끝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차 안에까지. 쭉 끝까지. 녹슬었잖아요. 이거는 교환하게 되면 제가 사진으로 지금 유튜브 영상 사진 나오고 있지만 자르고 붙이고 시트 떼고 유리 떼야 되고 완전 사고차가 되고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야 오래됐으니까 사고차는 상관없잖아요. 대신에 비용이 국산차도 뒤엔다 교환하려고 하면 최소 비용이 100만 원 넘게 나오고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넘죠. 그 200 싸게 산 게 이미 넘어간 거죠. 날아간 거. 싸게 산 게 아니라. 싸게 산 게 알게 된 거죠.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문짝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뒤엔다 녹이 안 쓴 걸 확인하고 도색이 잘 됐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런 거는 몰딩이에요. 예, 이거는 스태프 몰딩이거든요. 근데 차가 몰딩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는 별게 아닌데 만약에 이게 몰딩이 아니고 이 차체가 연결되어 있는 스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를 잘 보고 사야 돼요. 녹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걸 센터필러라고 합니다. 네. 사고차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속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센터필러 요런데 요 모양이 좀 이상하게 있거나 아니면 도색이 된 흔적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거는 수리를 해놓으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사야 됩니다. 특이한 걸 보고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봐도 잘 보이거든요. 이런 거 여기 이런 데 이상이 있는지 아, 막 이게 모양이 좀 어색하다거나 도색이 좀 된 것 같다거나 누가 봐도 약간 손대는 네. 약간 그런 거를 잘 보고 사야 돼요. 보통 보면 심한 것들은 이런 데 막 녹슬 갈라져 있어요. 이런 데 녹슬어 가지고 근데 성능 검사에는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된 차들은 꼭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안에도 꼭 보고 사야 돼요. 그리고 차주님이 무사고차를 사긴 하셨지만 여기도 하셨을 때 보통 여기 보면 이것만 들어봐도 딱 들어봐도 보여요. 이건 좀 깨끗해 보이죠?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건 잘 산 거예요. 사고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심한 차들은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수리하고 있는 차거든요. 올란도인데 여기 보면 다르죠. 이거 지금 자르고 붙인 거예요. 이게 새 거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좀 심하게 정해서 보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실리콘이 다 터져 있죠. 네. 다 터져 있죠. 나중에는 용접하고 나면 이런 데가 되게 어색할 거라고요.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칠이 돼 있고 딱 어색하게 보여요. 이런 모양을 딱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다 찌그러져 있었던 거죠. 철판들. 우린 때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냥 단순히 교환이 아니라 이러고 보면 다 용접이죠. 다 용접해서 떼고 붙인다고요. 나중에 이것도 용접으로 붙여요. 네, 이 차는 또 LF4입니다. 중간에 삽입하는 영상인데요. 또 똑같이 중고차를 재작년에 사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피해 사례예요. 근데 앞에 지금 i40 사주님보다 좀 나아요. 왜냐면 성능 점검표를 받으셨거든요.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난 사고인데 이것도 차를 중고차를 무사고차라고 샀는데
차를 조금 잘못 샀어. 그러니까 조금 잘못 산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그래가지고 차주님이 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NF 소나타인데 이렇게 차주님이 무사고 차를 사왔어요. 판금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근데 사고를 나서 보니까 여기 왔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막 퍼티가 있고 막 구멍이 나 있고 막 난립니다. 세게는 박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안에 보니까 차주님은 모르셨대. 근데 여기가 보면 막 쭈글쭈글합니다. 안에가 보통 이렇게 쫙 이쁘게 쫙 나와야 되는데 오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울퉁불퉁. 그리고 여기는 광택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광이 안 나요. 딱 보이시죠? 광이 나고 안 나고. 또 안에까지 여기 판금을 좀 세게 한 겁니다. 안에까지 판금할 정도면은 되게 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막 스크래치 자국이 있어요. 광도 안 나고 판금이 조금 어려운 부위라서 좀 잘못된 게 보이고, 받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게는 막은 거 아닌데 중고차 살 때 잘못 쏴가지고 판금이 좀 많이 된 차를 사가지고 이거는 교환을 해야 깨끗합니다. 요거를 억지로 살려놓잖아요. 이렇게 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안에 보면 구멍이 많고 이런데 이거를 억지로 살려놓으면 또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녹이 막 쓸고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리하냐면요, 일이 큽니다. 이렇게 잘라붙이고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요렇게 시트도 다 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붙입니다. 디윈다는 차체에 해당한다고요. 요렇게 이건 SUV라서 수용차는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잘라붙이는 형태입니다. 볼트 몇 개로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오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만약에 차주님이 사고가 이쪽에 뒤엔다 사고 안 난 차를, 판금이 안 할 차를 사왔다면 이번에 판금을 했어도 됐어요. 근데 워낙 그 전에 수리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까지 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금해봐야 나중에 또 상장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처리할 거 사고차가 되더라도 판금 말고 교환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를 사실 때 헨다하고 문짝 이런 것들을 아벤다 이런 것들을 볼트 몇 개 풀면 되고요. 문짝도 볼트 4개만 풀면 돼요. 본네트도 볼트 4개만 풀면 되고, 이렇게 간단히 탈거가 되고 단순 교환인 것들은 조금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 휀다는 꼭 이 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 안에 열어서 그 여기 안에 이런 데까지 수리가 잘 됐는지, 그러니까 수리가 되는 좀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일반인들 모릅니다. 근데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뒤 휀다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센터필러 아래쪽에 문짝 이런 거는 뗐다가 볼트 4개 붙이고 하면 되고 사고차도 안 되고 수리 비용도 약합니다. 하지만 뒤엔다 교환은 수리하는 범위도 크고 사고차가 되고 수리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좌우 뒤엔다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꼭 잘 보시라 영상을 삽입해 봅니다. 반대편 보면 수리가 안 됐습니다. 도색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데 보면 깨끗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능 검사해도 저 정도 뒤엔다 판금은 보험 처리 안 하면은 성능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게 뭐 성능 검사의 허점이죠.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엔다는 잘 보고 다니죠.